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었는데 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국내 주식시장은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2,000선을 내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해외발 악재 때문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도 좀 위축이 됐습니다. 국내 투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일본, 홍콩, 대만 등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대체로 약세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가진 종목들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 많으실 텐데 오늘 투자플러스에서 말끔히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고요. 먼저 02-3153-2613번으로 전화로도 문의 주실 수 있고 또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과 비중 또 매수가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증권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좀 유망하게 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아차에 대해서 레포트를 발표했습니다. K9 수입차와의 충분한 경쟁력이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기아차는 공식적인 K9 출시에 앞서 13일 날 VIP 쇼케이스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아는 이제 동사 최초의 후륜구동 럭셔리 세단인 K9의 세 가지 상품 컨셉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운전자 통화 정보 시스템 내비게이션 등의 최첨단 신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역동적과 럭셔리를 강조한 디자인 차별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럭셔리 수입차 대비 최대 실내 공간, 그리고 연비 및 성능 경쟁력을 확보한 상품성 강화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K9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는 유럽풍의 럭셔리 스타일, 그리고 최첨단 신기술 등으로 국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차의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차의 국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2009년 4.9%, 2010년 6.9%에서 2011년 8%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차 중에서 5천만 원 이상의 가격의 럭셔리 자동차 비중은 57%로 2011년에 약 6만 대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2009년 약 3만 2천 대의 약 2배 수준입니다. 람다 V6 직분사 엔진을 탑재한 K9의 판매 가격은 5,300만 원에서 8,750만 원으로 예상돼요. BMW 7 시리즈 그리고 렉서스 LS 460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벤츠 E350과 BMW 535i보다도 저렴합니다. 동사의 K9이 2012년 생산 목표는 18,000대입니다. 한편 현대차 제네시스의 08년 내수 판매는 27,615대였으며 에쿠스의 2009년 내수 판매는 16,274대였습니다. 기아차의 K9이 수입차와의 경쟁력에서 충분한 경쟁력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을 제시를 하는 레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대상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이익 신뢰성 회복 플러스 알파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첫 번째로 전분당 부분의 원재료, 그 옥수수가가 곡물가와 환율 안정에 의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투입 단가가 톤당 350에서 360달러에서 320, 330달러로 이제 저렴해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공식품의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격 경과력과 신규 채널 확대, 그리고 홍초 등 수출 증가로 가공식품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며 경쟁 완화 기조 유지에 따른 판관 비율의 효율화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2010년부터 M&A를 통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식자재 사업은 향후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업의 캐피탈리스트의 후보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의 손익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1년 이후 일회성, 우발성 손실 요인이 정리되었습니다. 국내외 자회사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에 의한 순금융 비용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2012년 1분기 매출액 3,575억 원,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 235억 원이 전망됩니다. 주요 제품 가격 전가와 신규 매출 채널 확대로 매출을 증가하겠지만 옥수수 투입 단가가 여전히 높아 영업이익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옥수수 가격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향후 목표 주가 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에서 발간한 한진해운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턴어라운드 최대 수혜주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컨테이너선 시장은 주요 선종들 중 연초부터 운임 상승이 두드러지며 앞선 업황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업황 회복 초기에 있는 컨테이너선 시장의 국내 최대 선사로서 매출 등 실적 개선이 가장 돋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출 비중 면에서도 컨테이너선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업황 개선이 더딘 벌크선 비중은 13%로 낮아 국내 경쟁업체와 비교시 차별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해운사로서 처음으로 13,000톤급 컨테이너선을 지난 3월 30일 한 척 인도받았습니다. 근본 한 척을 포함하여 올해 4척, 그리고 내년에 5척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 간의 규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사가 속한 얼라이언스 그룹의 공조가 확대 개편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이 아시아 유럽 항로에 이어 26%로 최대 규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중소형 해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동사는 대형 선사로서 경쟁력 차별화가 돋보이는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선종 중 업황 개선이 가장 앞서 나타나고 있는 컨테이너선에 있어 국내 최대 선사이고 주가 상승 여력이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하며 목표 주가 22,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 투자 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고요. 센 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 플러스 오늘은 어떤 분들의 종목이 상담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윌비스라고 샀는데요. 예. 8월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팔아야 되나 알고 싶어서요. 윌비스를 얼마에 몇 %나 사셨어요? 1,940원에 50% 갖고 있어요. 1,94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정도 들고 계시다고요? 예. 예, 주가가 좀 많이 내렸다가 최근에 급등을 해서 그래도 한 1,775원대까지는 올라왔네요. 예. 예, 사신 지가 좀 오래되셨습니까? 3월 한 20일 전인가? 예, 한 달 그거를 정도 샀을 거예요. 되셨고요. 예. 예, 윌비스를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됐어요? 그 뒤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예. 윌비스가 3원 그 권장 품목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때 사고 2,100원에 팔려고 그러다 못 팔았어요. 예. 시기를 놓쳐갖고 뒤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게 한번 그 2,100원에 팔려고 그러다 못 팔고 계속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지금 자꾸 빠졌다 올라가기 싫은데 어느 시기에 팔아야 되나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같이 알려드리면 될까요? 예. 예, 기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좀 기술적인 분석으로 단기간 수익 노리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맞으십니까? 아유, 그 장기간은 아니고 예. 그 순간 그냥 그 며칠 내려다가 좀 좋아진다 그래서 샀다가 시기를 놓쳐갖고 지금 그 팔 시기를 놓친 것 같아갖고 어느 때 팔아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박선우 연구원님. 예, 일단은 단기로 들어가신 거니까 저도 단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의료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실제로 이제 의료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움직인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대선 관련해 갖고 고용이나 복지 쪽 테마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윌비스가 한 10% 정도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공무원 교육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이제 복지나 고용 쪽에서 수혜를 좀 볼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서 박근혜 테마, 안철수 테마 할 것 없이 그냥 묶여서 한 번에 갔던 테마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총선을 앞두고 급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일 연속 아주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고용 복지에 대한 테마가 다시 한번 대선을 앞두고 움직일 수 있다는 예상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일 정도 상승한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작은 음봉을 가진 도지가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세가 끝날 거였으면
분명히 시세를 지금의 현재 추세를 훼손할 수 있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어야 되는데 일단은 밑에서 받아준 세력들이 좀 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테마라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지금 어느 한쪽으로 베팅하신 게 아니라 양쪽 다 모두 연관성이 되어 있는 테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대선 전에 한 번쯤은 빠져나올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그리고 회사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손실을 보고 있거나 영업 적자를 크게 보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 한 9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PR 10배. 근데 영업 말고 다른 것들을 잘 못하죠. 비용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조정 단기 순이익이 조금 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테마주 중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근데 1940원이라고 하면 매매하신 가격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스권을 예전에 뭐 500원부터 계속 점상으로 올라왔던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움직였던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 1300원부터 지금 가장 꼭대기가 2845원인데 이제 오버슈팅한 이 구간 정도는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쳐줬을 때는 한 22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갈만한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물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2200원대가 오면 분명히 차익 실현 물량 또는 원금을 보존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940원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본인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2100원대가 되면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4일 전쯤에 직전으로 저점을 좀 찍어줬던 1300원대를 훼손한다고 하면 테마주 전반적으로 어떤 악재가 발생했다. 다시 한번 뭐 금융감독원에서 좀 테마주 관련된 감사를 좀 진행을 한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은 13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100원으로 아주 짧게 좀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 부분까지는 왔을 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절가 1300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윌비스 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겠습니다. 골프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골프존을 75,000원에 25%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과 앞으로의 전망 알려주십시오. 5692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네, 일단 골프존 종목 굉장히 좀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매수하신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번에 지금 3월달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추격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종목 자체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12월 달 43,000원에 저점을 찍고 나서 거의 이제 2배 가까운 상승률이 좀 보이다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은 재차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 실적 대비 아직까지 주가 자체는 좀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작년 실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겠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어려운 업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연말, 그러니까 하반기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이 골프존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좀 강한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 문화를 또 한번 지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지금 밖에 나가면은 지금 여가 생활을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과거에는 노래방이라든지 남자들끼리 모이면 뭐 당구장을 상당히 좀 많이 많이 갔는데 이제는 뭐 남자들끼리 모여도 뭐 골프를 친다거나 남자 여자 같이 모여도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가 활동 자체가 이제 골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골프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점유율 자체도 8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거의 시장 독점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성장성은 상당히 좀 있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 국면이 양호하게 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상승을 좀 기대해보자 언급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 흐름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작년 7월 달에 고점 부분이겠죠. 75,000원이 1차적으로 지금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밀린 흐름 이후에 지금 최근에는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뭐 크게 나오고 있는 흐름도 아닐 뿐더러 그다음에 거래량도 증가되는 흐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동안의 시세를 그러니까 이 종목의 시세를 좀 이끌었던 세력 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64,000원, 61선이겠죠. 61선이 이탈이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61선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은 일단 우상향으로 보시고 꾸준하게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3,500원에 제가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 75,000원인데 아무래도 이 가격
가격을 뚫어낸다면은 아무래도 신고가를 좀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5,000원까지 저는 이 종목을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가는 75,000원 매수하신 가격이지만은 좀 더 길게 보신다면은 85,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한 종목이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프존은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크게 보고 계시네요. 목표가를 85,000원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로만손 보겠습니다. 로만손은 4,800원에 사셨다고 하시고요. 비중이 30%신데요. 울산에서 보내셨습니다. 향후의 전망 어떤가요? 하시면서 5052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예, 로만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00원이라고 하면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만손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시계 산업입니다. 보통 중저가형 시계를 바탕으로 국내 내수 시장을 주 무대로 활동을 좀 했는데 최근에는 수출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진출한 사업 중에 이제 주얼리 산업이 조금 잘 되기 시작을 하면서 차트도 조금 좋아졌고 회사도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60억 정도 벌어들였는데 지금 시총이 600억이 조금 넘으니까 내수주가 뭐 10배, 11배 정도 받는 거에 대해서는 PR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차트를 봤을 때는 아주 안정적인 흐름으로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움직였을 때는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로 많이 움직였죠. 개성공단에 공장을 좀 설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북 경협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로켓 발사에 대한 루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남북 경협주가 아닌 실적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트가 좋은 건 아무래도 2대 주주인 개인 투자자 때문일 텐데 최근에 그 슈퍼개미가 조금 많이 모아서 이제 경영권 목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M&A 이슈나 뭐 이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좀 있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로만손은 중장기적으로 한 번쯤은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 비중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규 동력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까지만 올라가주는 좀 기염을 토한다고만 하면 뭐 5,130원까지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차트 분석상에서 말씀드리면 상승 지속형 패턴인데 거래가 양봉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봉일 때마다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직도 매집 세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번 양봉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그 양봉을 거의 훼손하지 않죠.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이 음봉 자리를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최근에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렇게 매도를 권하신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낙 신고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가를 갱신할 때까지 한번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5,130원에서 한 절반 정도 터시고요. 나머지 5,130원 이후로만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00원 정도에서 지금 첫 번째 양봉 이후에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가져가셔야 되니까 4,300원 손절 라이진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3153의 2613번으로 들어온 전화 또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루멘스요. 루멘스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루멘스를 얼마에 몇 %나 담고 계십니까? 6,500원에 20%요. 6,500원에 20%요?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요. 뭐 앞으로 전망이 좀 좋은 거고요. 앞으로의 전망이요? 예. 루멘스는 언제쯤 매수를 하셨습니까? 난 이거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예. 한 작년에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작년에 매수를 하셔서 한 8,000원대에 팔 기회가 있긴 했는데 이때는 매도를 안 하셨네요. 예, 예. 예, 더 크게 수익이 날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겠죠? 아니, 나 한 만 원까지 목표로 좀 잡았거든요. 예,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또 많이 내려가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예, 예. 성장성과 목표가 저희가 설정해 드리면 될까요? 예, 예. 앞으로 좀 전망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예, 홍 팀장님. 네. 예. 일단 LED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조명들을 다 LED로 바꾼다면 그 부분,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날 거고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가로등도 그렇고 TV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LED가 지금 쓰이는 곳이 굉장히 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쓰일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성장성은 엄청나긴 하지만 그만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굉장한 이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LED 사업이 지금
좀 뛰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공급 과잉을 좀 낳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LED 업체가 상당히 좀 힘든 예, 그런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 성장성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걸 일단은 인정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장성은 좋지만 그만큼 상품값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확실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 6,500원 대비 지금 뭐 손실폭은 크지 않으시지만은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룸에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는 LED 패널, 그러니까 지금 LCD 패널, 그러니까 지금 TV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10% 오른 다음에 오늘 한 2%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LCD 패널 값이 반등이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흐름과 좀 같은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라면 손절가를 좀 추세적으로 좀 잡아드리는 게 좀 맞는데 저는 일단 좀 단기적인 지금 지지선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6,150원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 라인이 이탈이 된다면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홀딩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7,0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지금 목표가를 10,000원까지 좀 설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TV 시장의 성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명 시장이 빠르게 성장이 나오면서 지금 영업이익 기준에서 봤을 때 1년에 한 200억 이상 수익이 좀 나야만 그런 지금 주가 상승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 10,000원까지 상승이 좀 일어날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7,000원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10,000원 정도의 목표가 여부는 일단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만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문자 종목 중에서요. 한일 사료 보겠습니다. 한일 사료를 1,430원에 사셨고 비중이 40%십니다. 203 하나님 종목이고요. 드릴게요. 예, 1,430원이라고 하면 거의 오늘 가격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한일사료가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배합 사료 산업을 좀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주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추구 사료가 주력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양돈이나 양계 모두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한일사료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국제 곡물 가격하고 환율입니다. 환율은 강세일수록 좋고, 뭐 국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싸게 들어올수록 당연히 좋겠죠.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1,100원대 좀 밑에 있어줘야 사료업체들이 좀 좋을 텐데 1,130원, 40원, 50원대를 계속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100원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모두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사업 자체는 워낙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처가 워낙 다변화되어 있고 사료 사업 자체가 성장성이 없다 뿐이지 내수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분명히 장려할 수밖에 없는 농업 이나 축산업 같은 경우는 장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10%, 20% 정도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일단은 국제 곡물 가격보다는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환율이 한 35원, 1,135원 정도에서 계속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보다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자동차가 좀 양분화돼서 시장을 끌고 가든 전반적으로 저평가된 주식들이 좀 올라오든 어쨌든 시장에서 환율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들이나 그런 기조가 조금 보인다고 하면 지금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부분인 1,400원 정도에서는 분명히 바닥을 좀 탈피를 해서 1,7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일사료 봤고요. 이번에 시공테크를 볼 텐데요. 아마 오늘 매수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시공테크를 사신 분은 일단은 7,70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고점 매수를 한 것 같아서 불안한데 내일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어요. 7009님께서 주셨고요. 홍 팀장님 봐주십시오. 네. 일단 기업 가치로만 본다면은 주가가 10,000원까지 전 개인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는 좀 테마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여수 엑스포 테마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전시물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곳곳에 이제 전시물이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조금 전시가 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시공테크에 대한 매출은 상당히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연출이 될 뿐더러 지금 수익성도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9년 600억이었던 매출이 현재 그러니까 2년 만에 매출이 한 1,200억 가까운 지금 2배가량의 매출 성장이 좀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지금 실적과 앞으로 성장
성장성,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항대 좀 걸려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테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테마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수 엑스포 테마 같은 경우도 5월 12일 날 여수 엑스포가 이제 개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정고점 부분 8,000원 라인에 대한 안착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제 밑에서 얼마만큼 매수세가 이걸 지금 매수를 해주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가 손실이 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매도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매수세도 지금 강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이기는가? 그러니까 매도가 압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매도세가 조금 더 매도세를 압도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좀 방향성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7,000원 종가상에 7,000원 21선이겠죠. 현재상에 21선이 이탈이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8,300원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10,000원까지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단 음봉이 달려 지금 기록이 된 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테마가 아직 살아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고 그 다음에 수주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손절가 아까 말씀드린 21선 1차적인 목표가 8,3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9,500원 이상권 좀 설정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공테크 문자 종목 상담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제가요, 현대차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막 올라가는 시점을 그걸 잘 몰라갖고 팔았어요. 22만 7천 원에요. 예, 한참 오래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예.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하고요. 22만 7천 원에 파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네. 얼마쯤 매수가가 형성이 됐었습니까? 과거에. 수익은 많이 났죠. 수익은 많이 나셨어요? 네, 네. 예. 수익은 많이 났는데 그래도 욕심이 그냥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그냥 펄썩 팔아놓고 그냥 너무 마음이 그냥 속이 상했어요. 그래갖고 딴 거보다 실적도 좋다고 그러고 또 해서 저기 현대차를 추가 매수하고 싶거든요. 예. 그때 주식 비중이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 이상 됐는데요. 반을 팔았어요, 제가요. 아, 그럼 지금 반은 들고 계신가요? 네, 반은 어? 들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네. 매수하신 가격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요, 한 16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어요. 야, 16만 원대요? 네네. 지금 해드리고 주가가 있었어요. 26만 3천 원이에요. 네? 지금 주가가 26만 3천 원이니까 네, 네, 굉장히 네. 많이 수익을 보셨는데 네. 일단은 5%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셨고 나머지 5% 갖고 5%는 있어요. 예, 갖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지금 시점이 매수가 가능한지 여쭤봐 드리면 될까요? 네네. 또 요즘에 너무 올라서 그래도 하도 목표도 안 까고 좋게 봐갖고 지금 시점도 괜찮은지 싶어갖고요. 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목소리를 네. 들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 제가 모비스도 좀 갖고 있는데 모비스는 수익이 조금 났어요. 그걸로 해서 다 현대차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고요. 현대모비스는 수익을 얼마나 보셨어요? 제가 28만 초반에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그러니까 조금 현대모비스 났죠. 이익 난 거를 처분을 네. 하고 그 분량을 네, 다 현대차에 현대차로. 싣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현대차는 잘 가는데 모비스는 또 안 가더라고요. 예. 자동차 관련 주식으로 현대모비스랑 현대차 말고 다른 종목도 있으신가요? 네네, 딴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기아차도 종목 갖고 있으세요? 기아차도 갖고 기아차도 있고요. 있으세요? 기아차는 네. 수익이 나셨습니까? 수익 많이 났어요. 많이 기아차는. 나셨어요. 네네. 예, 자동차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계신데 네, 그래도 네. 수익이 많이 나셨다니까 축하를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수익이 안 났는데도 마이너스 된 것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일단 그럼 오늘은 현대차를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좀 많이 담아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포트에 몇 네. 퍼센트 비중이 있으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한 건지도 좀 함께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성민 연구원님. 예.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예.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포트를 전부 다 보셨을 때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만도, 위아 뭐 이렇게 부품이랑 자동차 합쳐갖고 포트 비중에서 20% 넘어가신다고 하면 주도주니까 그만큼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더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세가 나기 전에 매수를 해서 시세가 나면 팔아야 되는 게 반드시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현대차는 시세가 낮죠. 지금 현대차가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자동차 업종 완성차 업체 기준으로 2위 등입니다. 물론 기아차랑 합쳤을 때 그렇긴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 시총 2위인데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 시총 1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물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상승세가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가고 끝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시세가 다시 한번 16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왔던 시세가 26만 원에서 다시 한번 뭐 35만 원, 40만 원까지 내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아직은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자동차 하면 이제 여름쯤 돼서 현대자동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노조죠. 노조 관련 얘기가 나올 만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또 이슈가 있을 만한 시기에 들어가시는 건 좋지가 않고 작년 한 해도 잘 보셨으면 작년 한 해 이맘때쯤 1분기 실적 너무 좋다고 그래갖고 고점 찍고 그때부터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 잠정 실적 공시하고 난 이후부터 조정을 좀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실적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감이 있어서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현대차를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해서 상승을 좀 했는데 기아차, 현대차 모두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전날 정도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분명히 맞는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가총액이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굴려서 가져가기에는 분명히 기관도 외국인도 좀 부담이 되고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날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도 가지고 계시고 모비스도 갖고 있고 현대차도 갖고 있는데 현대차가 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모비스를 팔아서 현대차를 사는 건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현대차를 팔아서 모비스로 가면 그게 수익을 조금 보전하는 방법이지 안 올라갔다고 해서 모비스를 파시고 현대차로 가시는 건 정말로 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0% 비중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에서 보시면 박스권을 뚫었죠. 이게 조금 작은 주식이라고 했다면 지금부터 시세가 한 번 더 날 테니까 중기적으로 가져가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올려붙이기가 어려운 종목이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만 원, 29만 원, 뭐 증권사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도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20% 정도의 수익 그게 아니라고 하면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실적 발표를 하기 전날 혹은 그 전전날 해서 매도를 하시고 포트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아직은 못 올라간 쪽으로 재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16만 원에 현대차를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도 현대차가 지금같이 막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사신 건 아니시죠. 제가 지금 일봉상에서 차트를 보면 현대차가 조정을 받는 이 시기가 16만 원 정도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아주 조정 잘 받을 때 사셔서 지금 수익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좀 잘 받을 때 사시는 게 항상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영화금속입니다. 영화금속을 지금 매수를 해도 되겠느냐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수 가격 좀 알려주십시오. 305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테마주죠. 그러니까 테마주기 때문에 정치 관련 테마주입니다. 뭐 신공항 관련 지금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일단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추격 매수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뭐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하신 부분 그러니까 지금 대응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테마주에 대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좀 정석이겠죠. 근데 이제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좀 받쳐주는 자동차 부품주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 자체도 뭐 실적 대비 그렇게 고평가인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좀 저평가가 될 만한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매수를 하실 거라면은 1,500원 이하권, 1,500원 이하권에서는 접근을 하시되 그 이상에서는 절대 손을 대셔서는 좀 안 된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500 이하에서만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 관련 테마가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와 주어야만 아무래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하반기 지금 여름 그러니까 8월 달 정도에는 그런 것들이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대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때 다시 한번 지금 정치 관련 테마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사서 지금 큰 수익을 보신다라는 마인드 자체는 좀 없는 게 지금 상당 바른 좀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름에 지금 본격적인 정치 테마주에 대한
매매를 좀 고려를 해보시고 현재 국면에서 진입하실 거라면 1,500원 이하권에서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금속 매수가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이번에 코스맥스 보겠습니다. 코스맥스를 17,500원에 사셨고 비중이 30%시네요. 앞으로의 전망, 목표 주가 알려주십시오. 8,600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셨습니다. 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형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뭐 에이블 CNC나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을 좀 보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로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적이 거의 없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화장품 산업 자체가 너무나 안정성이 있고 중국 관련해서 내수를 진작하고자 하는 중국의 정책의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요. 이게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인데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금융위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락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재무제표를 뜯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부채나 유보율, 부채는 줄고 있고 유보율은 계속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내수 관련된 진작 정책에 크게 수혜를 좀 보고 있고 최근에는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에 들어갈 만한 구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 들어가지 않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과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 200일선 계속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만큼 확실하게 지켜주는 종목을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200일선은 단 한 차례도 훼손하지 않고 아주 강력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도 스페인이나 미국 쪽에서는 크게 기댈 수가 없죠. 유럽은 스페인 같은 경우 이제 GDP가 아직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가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지표가 계속 좋았지만 전년도의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기댈 때는 중국에서도 특히 내수 진작 정책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화장품, 특히 고가형보다는 중저가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조금 내수 진작 정책이 확장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는 아직까지도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매도를 권유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단 한 차례도 손실시키지 않았던 코스맥스이기 때문에 16,000원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로 봤을 땐 2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 중국 지수가 다시 한번 3,000선을 회복한다고 하면 한번 추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아주 장기 투자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바로 이어서 KTS 보겠습니다. KTS를 2,900원에 50% 가지고 계시고요. 향후의 전망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5452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성장성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고객센터, 뭐 124 안내나 지금 KT 고객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얼마만큼의 성장성이 지금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통신 사업 전반적으로는 뭐 성장성이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객센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 부분 역시 좀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좀 좋죠. 그러니까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이 기업 자체는 뭐 성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 매출도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죠. 3,700억 원에 250억 영업이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 PBR 기준에서 봤을 때 0.8배 저평가의 상태도 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참여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 매수하셨지만은 손실이 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홀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 종목을 손실 보고 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트 흐름 보시면요, 2,600원과 그다음에 지금 3,300원에 상당히 좀 진폭이 크죠. 지금 진폭이 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0년부터 현재로서 계속해서 지금 옆으로 좀 기는 흐름만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3,300원이 돌파가 되면 아무래도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목표가를 3,300원에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600원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300원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 4,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시장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만 믿고 지금 차트상 2,600원 상, 그러니까 지금 손절가만 좀 지금 하향 이탈만 안 하면은 3,300원 이상권의 반등은 언제든지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조금 묵혀둔다라는 좀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유엔젤 볼 텐데요. 유엔젤 문자를 계속 보내주시네요. 궁금하시니까 이렇게 보내시겠죠? 6,2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해 주십시오. 예, 유엔젤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죠. 영역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브라질이나 베트남을 비롯한 말레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동통신 산업 중에서도 이제 통화 연결음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광산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가 차트의 추세가 어느 정도는 무너진 상황입니다. 차트에 무너진 상황에서 일단은 지지를 한번 받고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는 6,200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수급의 공백이 조금 생기기는 했지만 예전과 같이 강한 시세를 내기에는 장대 음봉에서 훼손된 세력들의 의도를 알 수가 없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의 주체가 아니죠. 지금 영업 손실을 계속 보고 있고 실제로 흑자가 난다고 해도 10억 미만으로 아주 적게 나는데 시가총액은 700억이 넘습니다. PR이 50배, 60배, 70배 이 정도까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테마성 종목이고 첫 번째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발 세력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6,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세가 꺾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6,000원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보시고 6,000원을 돌파했을 시에는 6,200원에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고요. 테마가 붙어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추세가 이어져야 됩니다. 추세가 죽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종목의 매수 주체들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6,000원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6,000원대 이상에서는 반드시 매도하고 나오시고 지금 4일 연속 양봉이 좀 나고 있는데 5거래일, 6거래일째도 양봉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음봉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음봉에서는 반드시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하이마트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하이마트 선정구 회장이 횡령 및 배임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하이마트 오늘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오후 1시 48분쯤인가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한 1.8%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홍 팀장님.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전망 좀 해주십시오 하셨거든요. 상장 그렇습니다. 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그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예. 지금 기업이 2% 이상의 지금 횡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상패 지금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게 얼마 전에 하나도 좀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최대한 뭐 상패를 안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시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국내 1위 업체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상장 폐지를 시키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상장 폐지가 될 경우에는 그 손실이 좀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최대한은 아무래도 상패를 시키지 않는 선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 좀 보시는 것도 좀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상장 폐지가 된다라면 일단은 휴지 조각이 되겠지만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좀 급반등이 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원 자리를 좀 찾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금 의미 있게 지금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 쪽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 좀 재산권을 좀 인정을 하면서 좀 보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회사 지금 규정대로 일단 지금 어떠한 지금 결과가 좀 나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제 의견은 일단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마트 주가가 지금 정지가 됐잖아요. 네. 언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거래소 쪽에 지금 그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 쪽에서 좀 조사 중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지금 뭐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결정이 좀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바로 좀 거래가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단은 그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진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거래 정지가 좀 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래소 쪽에 대한 결정 여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결정 여부가 다시 주가가 매매할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될 수 있는 또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마트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보혜 양조 보겠습니다. 보혜 양조를 문의하신 분 매수가가요. 1,039원이
4번이시고 비중이 20%십니다. 개인적으로 보혜 양조와 같은 주식들은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뭐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입세주나 복분자나 안 팔리는 술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횡령 배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고 최근에 이제 BW를 좀 발행을 하고 있는데 BW를 발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저가주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BW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채권이 유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BW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돈이 없다는 얘기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거래도 거의 없죠. 756원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타나긴 했지만 일단은 영업 손실이 좀 일어났고 자본 잠식이 완전하게 한번 이루어졌다가 풀린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사업 자체의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회사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냥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도 일단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은 가지고 계신 모든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고 보혜양조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 종목에서 좀 삭제를 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3월달이 지나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보혜양조가 특별히 어느 회사에서 M&A를 해관되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식의 이슈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보혜양조 주가는 상당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매도하시는 게 개인적인 판단에는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바로 이어서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를 매수하신 분 가격이요. 삼성전기가 1,400원이시고요. 비중이 60%나 되십니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목표 주가 좀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6281님께서 문의하셨네요. 근데 이게 삼성전기가 1,400원에 사신 게 좀 맞는지 지금 의문인데 일단 지금 104,000원에 대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지금 104,000원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격 10만 원은 좀 기록을 했고요. 오늘 뭐 양봉 거래량은 뭐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삼성전기가 앞으로 지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면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가전 쪽이라든지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좀 유지해야만 그러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더 개선이 되거나 지금 MS, 그러니까 글로벌 MS가 좀 더 확장되거나 이런 흐름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건 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지금 권해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러한 지금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지금 보시면은 7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이익,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은 1,800억 정도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실적 대비 좀 비싸다라는 걸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61선이죠. 61선 95,000원. 95,000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1차적인 목표가는 481선까지 108,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 주시고 108,000원까지의 지금 도달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해서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108,0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115,000원 정도 좀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는 95,000원 정도만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님 또 샘플러스의 홍혜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늘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또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셔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